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하길래 이런 걸 하느냐 그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주제 없고요.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소통을 좀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처음에 이제 나섰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던 사람만 만났던 것 같아요. 무작위로 그냥 일반 국민들을 좀 많이 만나자 하는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저의 근황을 물어봐도 좋고 민주당의 뭐 생각을 물어봐도 좋고 뭐 대한민국에 가라는 것도 좋고 뭐든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인데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하면 수익 제한에 항상 걸려요. 웬만큼 좋은 기업에 다니면 월급이 너무 많아서 아내랑 합치면 요즘 뭐 혼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랑 합치면 청약을 못 받아요. 청약을 못 받으면 설득해야 됩니다. 집 없이 계속 살든가 전세로. 그거 아니면 재건축이나 어떻게든 들어가서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1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매매할 땐 잘 해줘야 돼요. 2가구 있는 사람이 문제지 1가구 있는 사람들의 집 매매를 막는다? 그 사람들이 강남에 살아서 막는다?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잠실에 살아서 막는다? 그건 아니죠. 1가구 주택을 좀 제한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2가구 이상 근데 왜 1가구 2주택자들의 매매가 막힌다고 생각하시죠?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없도록 과세를 많이 먹인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할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이라 했을 때 집을 뭐 두세 채 갖고 있다. 차라리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이게 훨씬 더 아끼는 방법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부동산은. 이게 시장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두세 채 갖고 있을 때 좀 내놓고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돌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당장 뭐 한두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1가구 2주택 혹은 3주택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줄여주면 집을 팔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보유세나 이제 종부세를 올리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는 완화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는 올려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부담이 돼야죠. 근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럼 내가 부담이 되니까 집을 팔겠다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을 완화를 해서 내가 스스로 집을 팔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양도소득세 올리고 종부세 보유세 다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공시지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하겠다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공시지가를 올린 것까지 다 좋아요. 근데 평균 공시지가가 이미 서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 집값이 가는데 너무 올랐으니까. 그것도 금액을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낮다는 거. 약간 그것도 약간 문제고. 야 지금 어차피 외치면은 6억인가 9억인가 제가 그때 듣기로. 근데 지금 평균값이 11억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올려야. 1가구 1주택자도 보유세하고 종부세를 지금 많이 내잖아요. 1가구 1주택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확실하게 완화 효과를 줘버리던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60대신데 여태까지 하면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내 집 하나 마련한 거 또 돈을 내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된다. 저도 요 얘기 특자나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세금도 많이 낮춰야 되고 이들이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대출도 더 올려줘야 돼. 제가 한마디만 정리하면은 일단 말씀하신 9억 이상의 국가주택 기준을 서울 집값 평균이 다 10억이 넘어왔으니까 모두가 국가주택은 아니니까 현실성 있게 맞추자는 거고요.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그 정책이 워낙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은행의 직원들도 이게 어떤 정책에 맞춰서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선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좀 직원들이 꺼리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일관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였냐면 외국인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하고 똑같은 조건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게 신용이 아니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살 때는 이게 주택 자체가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똑같이 나와요, 한국인들하고. 간단하게 1주택자한테는 대출이 나가도 2주택자부터는 저는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출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대량으로 우리나라 주택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거. 차등을 좀 둬야 된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그래서
2주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대출에 대한 정확한 퍼센트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든 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에서는 차별을 할 수 없게끔 네네.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과 금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도 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하게끔 네네. 되어 있는 게 현재 이제 국제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부동산 쪽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외국과 한국의 차이는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은 제가 가장 공감하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가장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정책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에 너무 많은 혼란과 혼선을 빚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핀셋 규제를 했었던 것도 강남만 규제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초반에 많이 했었죠. 했던 이유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국 단위로 혹은 서울 전체로 해도 괜찮죠. 경기가 받쳐주니까, 경제가 받쳐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았고 보호무역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다 똑같이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경기가 이제 침체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핀셋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 풍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풍선을 그러면은 눌러야 돼. 그럼 또 거기를 이제 하다 보니 또 다른 데가 풍선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됐는데, 그래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 번 많이 하는 것만은 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더 올려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면 사람들이 이쪽도 뭐라 하고 저쪽도 뭐라 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좀 최소화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심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만 해도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종부세라는 거는 현재 9억 이상의 종부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1.8%만 종부세에 해당이 돼요. 그것조차도 1년에 보통 연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 그러면 나머지 98.2%가량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를 1.8%에서 9억에서 12억으로 더 올린다. 그러면 뭐 한 1%로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1%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이 막 갈리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작년 6월부터.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내년 6월부터 이만큼 올라갈 예정이니 그리고 공시지가도 점점 현실화시킬 예정이니 집을 해결해야 되실 분들은 하십시오 라고 1년 전에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올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계속 얘기하면 혹은 그 1년 후가 또 대선이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 안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물론 저희가 정권 1년 차가 지금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1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분명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야 집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은 혼란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정책을 어떤 시기에 펼치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보유세도 뭐 내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린 놔두고 좀 그럼요. 저희 말씀드리면 그 기존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 그거는 그냥 명제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유세를 올리고 네.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담을 계속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네. 저의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반박의 의견을 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유동자금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조 원의 돈을 정부가 다 풀었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가냐? 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곧 풀릴 텐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택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지금도 주택 버블 이 집값이 올 거라는 기대심 때문에 이거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블인 상황에서 이미 그렇게 벌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이미 버블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 중산층 30대, 40대, 50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통제 위주다. 가진 거에 따른 구분이 있는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논리를 무시한 통제 위주의 정책만을 계속 펴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박근혜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못 가능하다. 그러면 희망의 사태를 걷어찬 게 아니냐. 라는 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고민정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의 날갯짓이 여기까지 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메시지를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관련된 그 직무에 있는 상위 뭐 5% 정도의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내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규제로서 시장을 통제하겠다라는 메시지인데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현재로서 정책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현실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현실화가 되다 보면 그 비중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LH 부동산 사태랑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 규제 세금을 낸다는 그것 때문에